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의 선명상 대중화 노력이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 사찰과 기관 모집에 이어 선명상 아카데미를 마련하고 이수자에게 종단 차원의 자격증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회정서 교육 일환으로 초중등 교과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추진합니다. 신흥사 본말사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복구를 발언하며 기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전화 위복의 계기로 복구와 종단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감사와 함께 전했습니다. 오는 6일 일요일 90세 생일을 앞둔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존자가 환생 후계자 제도 종속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티베트 불교 고위 지도자로 구성된 달라이라마 공식 재단에 환생을 인정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한 건데요. 중국의 정치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굴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표한 발표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불자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에게 안심 법문을 전했습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업을 참여하는 삶으로 풀어내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조언하며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고 원하는 모래에 새기는 삶의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 사찰 및 기관을 모집한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선명상 대중화의 일환입니다. 조계종 미래본부가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선명상 아카데미를 마련해서 이수한 사람에게 종단 차원의 자격증을 수여하고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중등 교과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올 초 전국 57곳에서 진행한 선명상 템플스테이. 하반기에는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찰 10여 곳을 정해서 선명상 전문 템플스테이를 개최합니다.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선명상 아카데미도 개강합니다. 선명상 아카데미는 4주 입문과정과 6개월 심화과정, 1년 전문과정과 2년 지도자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온라인 과정은 한국명상지도자협회에 위탁합니다. 입문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심화과정과 전문과정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종단 차원에서 발급할 계획입니다. 일괄적인 정부 공식 자격증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 원장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집중해서 우리가 민간 자격이지만 좀 더 안정화되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체험 및 입문과정 프로그램은 거의 완성된 단계. 심화 전문 지도자 과정은 올해 준비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08 상황별 선명상은 하반기에 유튜브나 어플을 중심으로 하루 5분 선명상 캠페인과 함께 홍보할 방침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선명상을 대중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사회 정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초중등 교과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동국대와 협력해 올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친 다음 종립학교에서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교과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연수 교육도 실시하는데 올해 여름방학 때는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때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저희들은 교사를 중심으로 1박 2일 연수회를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장학사 중심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오는 10월 29일에는 국회에서 선명상과 교육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입니다. 교육을 일반 우리 사회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진행을 하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분들과 공동 주최를 해서 사회적인 공신력을 좀 더 높여서 함께하는 행사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0일에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폐막식을 개최하며 2025 국제선명상대회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남도우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 본말사가 총무원 화재 피해 복구 발언 기금을 쾌척했습니다. 건봉사 주지 현담 스님과 중앙종 회의원 삼조 스님 등은 어제
조계사 담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에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복구기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화재가 발생한 건 부덕의 소치지만 종도들이 잘 이해해주고 협조해줘서 감사하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재 당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도 질서정연하게 잘 대피했고 종무원들도 차분하게 위기 관리를 잘 해줘서 다친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삼조 스님은 종무원들이 발빠르게 대처해서 인명과 문화유산 피해가 없었던 것 같다며 총무원장 스님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피해 복구를 잘 이끌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을사년 음력 6월 윤달을 맞아 생전 예수제와 가사불사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설법전에서 처녀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 법문으로 불기 2569년 생전 예수제와 가사불사를 입제했습니다. 종정예하는 불을 보고 날아드는 불나방이 되지 않도록 49일 동안 스스로 수행하고 참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저절로 주위와 사회,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것이 바로 참된 평화가 되는 것이라고 법문했습니다. 가사불사는 다음 달 12일, 생전 예수제는 일주일 뒤인 19일 회양할 예정입니다. 오는 6일 일요일 90세 생일을 앞둔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존자가 환생 후계자 제도 존속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티베트 불교 고위 지도자로 구성된 달라이라마 공식 재단의 환생을 인정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한 건데요. 중국의 정치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굴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포한 발표입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90세 생일을 앞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환생제도의 존속을 천명했습니다. 존자는 어제 다람살라에서 열린 티베트 불교 종교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후계자를 인정할 책임은 전적으로 달라이라마 공식 재단인 가덴 포드랑 재단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재단만이 환생을 인정할 유일한 권한을 갖고 다른 누구도 이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중국의 정치적 개입에 굴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달라이라마 제도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지난 14년간 티베트 내부를 넘어 세계 각국에서 제도 존속을 요청했다며 이 요청에 근거해 제도가 지속될 것임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2011년 발표한 성명으로 90세가 되는 해에 후계자 문제를 재평가하고 티베트 불교 전통에 맞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달라이라마. 이른바 제비뽑기로 불리는 황금 항아리 제도로 존자의 후계자를 지명할 권리를 주장해온 중국을 비판하며 중국 정부의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One thing that I want to make clear, as far as my own rebirth is concerned, final authority is myself, no one else, and obviously not Chinese communist. This is sort of not political department or something. 또 존자는 지난 3월 발간한 저서 목소리 없는 이를 위한 목소리에서 자신의 후계자가 중국 밖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서에 사망한 후에도 달라이라마의 전통이 지속되길 바란다며 자신의 후계자가 자유세계에 태어날 것이라고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이전에도 인도에서 후계자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중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단언한 첫 사례입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상징 제14대 달라이라마. 존자의 90번째 생일을 앞두고 후계자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불자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에게 안심 법문을 전했습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업을 참회하는 삶으로 풀어내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조언했는데요.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고 원하는 모래에 새기라는 삶의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윤호석 기자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국회 정각선언을 찾은 건 약 1년 반 만입니다. 2023년 총무원장에 취임한 해에 국회 정각회 12월 정기법회 법사로 나서 천수경의 참회계를 강조했던 스님. 스님은 어제 열린 국회 정각회 법회에서도 탐진치 삼독심으로 지은 악업에 대한 참회의 필요성을 다시 짚었습니다. 전생에서부터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생긴 업은 단시간에 또는 쉽게 없앨 수 없다며 꾸준한 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세는 전생 빚 갚으니까 착한 마음을 갖고 모든 걸 용서해라. 원한이 맺힌 것은 모래밭에 새겨버려라. 그냥 두면은 모든 것은 사고를 지게 돼 있는 것이다. 상진 스님은 많은 불자들이 절에 찾아와 법을 구하지만 대부분 기복신앙에 기대면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한 뒤 녹야원에 가기 전 화엄경을 먼저 설했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던 일화를 소개했는데 부처님의 대기설법처럼 스님들이 생활법문에 힘써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법문은 생활법문 좀 알아듣고 하나라도 새길 수 있는 것. 또 그러고 하나라도 바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 상진 스님은 인간을 지혜롭고 건강하게 해주는 가장 큰 실천 덕목으로 육바라밀을 꼽았습니다. 고시, 지계, 인욕 등의 6가지 덕목을 실천하는 그 자체가 부처라고 설명하고 정진은 노력하는 것이고 선정은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라며 불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 새기라고 조언했습니다. 불자 의원들은 스님의 법문을 새겨듣고 여야가 다툼이 아닌 화합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늘 싸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그 청문회라든지 그 법안 과정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해서 잘 해나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받아드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각종 현안에서 여야 협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육바라밀은 화쟁의 정치를 이끄는 가치로 떠올랐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500여 년 전 조선 문인의 차 철학이 이 시대의 수행자 원학 스님에 의해 다시 깨어났습니다. 원학 스님이 오랜 차 수행과 성찰을 바탕으로 저서 내 마음속 차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를 출간한 건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차 문헌 다부를 현대적으로 되살린 책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차 철학의 결정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학 스님이 오랜 차수행과 연구를 집대성한 저서 내 마음속 차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를 출간했습니다. 저서 내 마음속 차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는 우리나라 최초의 차문헌 다부를 원학 스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으로 재해석한 종합 차문화 안내서입니다. 조선 전기 문인 한제 이목의 작품인 다부는 초이선사의 동다송보다 340여 년 앞서 쓰였음에도 학계에서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원학 스님은 다부를 수행자이자 다인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차 문화의 진면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즐겁게 같이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부다, 차벗이다. 차를 가까이 하는 자만이 죽을 때까지 즐거운 실정을 갖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다. 첫머리에 나오는 얘기예요. 원학 스님은 다부를 단순히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수행자이자 다인의 시각에서 해석하며 차 문화의 깊이와 본질을 되살렸습니다. 책은 차를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스스로 돌아보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의 방편으로 강조합니다. 특히 차 한 잔을 마시는 과정에서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운 마음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차를 통해서 내 자신이, 내 몸이 그래야 되고 내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학 스님은 내 마음을 한 잔 마음으로 열어놓고 상대방의 마음을 한 잔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며 차 문화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또 차와 선이 일치되는 다선일미를 강조하며 차를 우리는 과정부터 마시는 순간까지의 모든 행위가 생활 속 수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살더라도 나그네라는 그 정신을 내가 배우면은 그 자리에 집착을 갖지 않는다. 책은 현대인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차 생활의 지혜도 함께 제시합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친 이들이 차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잇는 다도의 길을 안내합니다. 책 내 마음속 차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는 530여 년 전 조선 문인의 차 철학이 이 시대 수행자의 시각과 지혜로 현대에 되살아나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붓이 아닌 손가락 끝에 잉크를 묻혀 한 점 한 점 찍어 완성한 부처님 형상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핑거 스탬핑이라는 기법으로 그려낸 불화를 명상과 접목한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어두운 공간에서 싱잉볼 소리와 함께 전시를 관람하다 보면 자연스레 내면으로 들어가는 명상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박성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촛불 외에 어떠한 조명도 없이 연출된 암실 공간에 들어가자 싱잉볼 소리와 함께 다양한 부처님 형상을 마주합니다. 은은한 촛불에 비친 녹아내리고 있는 부처님 얼굴은 괴로움이 녹아 해탈의 경지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에서 5m 정도 크기의 40여 작품들은 붓을 사용하지 않고 손끝으로 점을 찍는 이른바 핑거 스탬핑 기법으로 완성됐습니다. 특히 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과 공기 중에 있는 습기만을 활용해 숟가루와 먹을 찍어 작업하는 건식 기법을 사용했는데 방법론적으로 느리지만 수행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작가는 형상뿐 아니라 제작의 방식 자체를 수행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작품 탄생 과정을 하나의 명상으로 본 겁니다. 자기 자신이 부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조금 깨우쳐지는 것들, 그 과정을 그리고 싶은 거고 조금 더 선해지고 싶은 거고. 세계 유일의 핑거 스탬핑 작가로 불리는 구국킴 작가가 손가락으로만 그린 붓다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촛불의 깜빡임과 그림자들이 운 벽의 고요함 속에 마주하는 부처님 형상들로 관람객들은 단순 관찰을 넘어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마주하면서 명상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전시 주제는 눈을 감고 마음을 열다로 작가는 혼란스럽고 분절된 사회적 흐름에서 진정한 명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치유의 공간을 제안합니다.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게 아닌 내면을 통해 길러지는 것임을 상기시킨다는 의도입니다. 진정한 휴식은 명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생각이 딱 정리되고 명상의 시간이 되면은 편안하구나, 치유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시간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수천 번 터치의 반복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검정 먹과 흰 바탕 사이의 명도 대비를 통해 보다 즉각적인 시각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보편적인 불교 미술과 달리 새로운 기법으로 탄생한 작품들은 관심을 끌어내며 새로운 포교 방편이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내 안을 깨우칠 때는 부처 상을 이제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평온이 찾아옵니다. 휴식, 명상이 찾아오는 거죠. 저는 이런 문화의 꽃을 대중한테 알리는 거는 조각품들은 좀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미술이라고 보거든요. 전시는 서울 성수동 GG2 갤러리에서 8월 21일까지 이어지며 깊은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 수행적 전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7월 3일 목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